은퇴를 하고 나면요. 하루 24시간이 갑자기 백지가 됩니다. 출근할 곳도 없고 누가 나를 기다리는 자리도 없어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마음이 멍해집니다. 일할 때는 알람 소리에 짜증을 냈지만 막상 알람이 울리지 않는 아침을 맞이하니까 오히려 불안해집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머릿속에 하나도 떠오르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낯설고 무서울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 며칠은 좋습니다. 늦잠도 자고 TV도 오래 보고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하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시계를 보며 오늘 뭐 하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고 그 질문에 대답이 없다는 사실이 사람을 가장 지치게 만듭니다. 일할 때는 하루가 늘 부족했는데 은퇴하고 나면 하루가 끝없이 길어집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그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사람을 가장 괴롭힙니다. 처음에는 이게 여유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구나. 이제 나를 위해 살아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여유가 공허로 바뀝니다. 집안에 오래 앉아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면 괜히 지난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평생 일만 하다 끝난 건가? 나를 즐겁게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었나?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나만 쓸모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퇴를 하자마자 갑자기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창업을 알아보고 일을 다시 구하려고 하고 봉사활동이나 취미 강습을 급하게 찾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뭐라도 붙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수없이 확인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은퇴 후 힘든 이유는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하루를 설명해 주던 구조가 사라졌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오늘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던 역할이 갑자기 사라졌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모를 때 가장 크게 흔들립니다. 은퇴는 자유의 시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방향을 잃기 쉬운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걸 모르고 은퇴를 맞이하면 하루하루가 점점 버거워지고 마음은 이유 없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목표를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공백을 어떻게 다룰지 차분히 바라보는 것, 거기서부터 노후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은퇴 후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사람이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든다고요.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고 만날 사람도 없어서 소파에 앉아 TV만 보다가 하루가 끝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처음에는 이게 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쉬어도 되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 몸보다 먼저 마음이 무너집니다. 특별히 큰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괜히 우울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괜히 가족에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더 탓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무기력한 사람이었나?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하기 싫지? 이러다 진짜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꼬리를 뭅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자신을 오해합니다. 나는 원래 의지가 약한 사람이다. 나는 원래 게으른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구조 없이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하루를 지탱해주는 뼈대가 사라지면 누구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73세 여성분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고 아이들 키우느라 쉼없이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독립하고 남편도 퇴직을 하면서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이분이 상담실에 와서 제일 먼저 하신 말이 이거였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는 바보 같아요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느끼시는지 여쭤봤더니 본인 말로는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할 일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느냐고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근하는 일, 돈을 받는 일,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이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의 가치를 역할로만 증명해 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가치 없는 사람이 된다고 믿으며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은퇴 후의 공백이 단순한 여백이 아니라 자기 존재 전체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진 겁니다. 이분은 하루 24시간이 텅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취미를 억지로 시작해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골프를 배워도 재미가 없고 문화센터에 등록해도 며칠 못 가서 그만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취미가 삶을 받쳐주는 구조 위에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께 바로 취미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주일 스케줄을 같이 짜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돈도 안 되고 남들에게 자랑할 일도 아닌 아주 사소한 일정으로 하루를 채워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분 얼굴에 처음으로 표정이 생겼습니다. 할 일이 생긴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파트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건 하나입니다. 은퇴 후 무너지는 이유는 놀아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해서도 아닙니다. 하루를 붙잡아주는 구조가 사라졌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이걸 이해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제일 먼저 취미부터 찾으려고 합니다. 뭘 좋아해야 할지, 뭘 하면 재미있을지부터 고민하다가 오히려 더 막막해집니다. 그런데 제가 수많은 은퇴자분들을 상담하면서 확실하게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취미는 찾는 게 아니라 나중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하루의 뼈대, 다시 말해 일과표입니다. 일과표라고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숨막혀 하십니다. 이제 회사도 안 다니는데 또 시간표에 묶여야 하냐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건 통제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나를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구조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자유를 좋아해도 완전히 풀려 있는 상태에서는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일할 때는 회사가 대신 구조를 만들어줬습니다. 출근 시간이 있었고, 점심 시간이 있었고, 퇴근이라는 마침표가 있었습니다. 은퇴를 하면 그 구조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그러면 뇌가 제일 먼저 불안해집니다. 오늘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날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창한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일과표를 만드는 겁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지,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밖에 나갈지, 저녁에는 언제 하루를 정리할지, 이런 기본적인 틀부터 잡아야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73세 그 여성분과도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취미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시간을 블록처럼 나눴습니다. 이 시간에는 밖에 나가기, 이 시간에는 집안일, 이 시간에는 쉬기, 이 시간에는 사람 만나기 이렇게 하나하나 채워 넣었습니다. 중요한 건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복지관 가서 프로그램 구경하기, 동네 한 바퀴 걷기, 도서관 가서 앉아있기 같은 아주 평범한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분은 일과표를 짜는 순간부터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하루가 다시 잡히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바쁘냐고 투덜대셨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우울할 틈이 없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일과표는 잘 지켜야 하는 규칙이 아닙니다. 실패해도 되는 구조입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하루를 붙잡아주는 리듬이 생기면 그 위에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취미가 보입니다. 아무 구조 없이 취미부터 찾으려 하면 취미는 의무가 되고 스트레스가 됩니다. 하지만 일과표 위에 취미가 올라가면 그때부터 즐거움이 됩니다. 그래서 은퇴 후 첫 단계는 취미 찾기가 아닙니다. 하루를 다시 설계하는 일, 거기서부터 노후의 질이 달라집니다. 하루의 일과표를 만들었다고 해서 하루를 빡빡하게 채워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은퇴 후에는 반드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제일 불안해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놀고 있으면 죄책감이 올라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 감정이 더 강합니다. 놀면 안 될 것 같고 쉬면 나태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은퇴 후 건강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립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은 쉬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일할 때는 바쁘더라도 주말이라는 완충 장치가 있었고 휴가라는 숨구멍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 경계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만들지 않으면 머리는 계속 긴장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 은퇴하자마자 하루를 꽉 채운 분들이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운동하고 점심에는 모임 나가고 오후에는 봉사하고 저녁에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이상적인 노후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3달쯤 지나면 하나같이 지쳐서 다시 상담실로 돌아옵니다.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공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쉼은 계획표에 적히지 않는 시간입니다. 생산성이 없어 보이는 시간이고 남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있어야 뇌가 정리되고 감정이 가라앉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소파에 누워 멍하니 천장을 보는 시간, 산책하다가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을 구경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쌓여야 마음이 숨을 쉽니다. 이걸 게으름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회복입니다. 은퇴 후에 꼭 배워야 할 능력 중 하나가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생기면 삶의 속도가 안정됩니다. 속도가 안정되면 생각이 정리되고 생각이 정리되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서서히 드러납니다. 반대로 쉼을 견디지 못하면 사람은 계속 자극을 찾게 됩니다. 의미를 찾으려고 애쓰고 쓸모를 증명하려고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그 결과가 무리한 창업이고 과도한 봉사이고 몸을 해치는 활동들입니다. 은퇴 후에는 인생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필요한 건 성과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해 보십시오. 그 시간이 쌓일수록 마음은 점점 단단해집니다.
이 단단함 위에서만 진짜 취미와 진짜 즐거움이 자라납니다. 은퇴 후의 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노후는 훨씬 편안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가장 먼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도대체 뭘 좋아하는 사람일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오히려 사람을 멈추게 합니다. 좋아하는 걸 먼저 알아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해보지 않으면 좋아하는 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좋아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시작하다 보니 좋아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은퇴 후 취미를 찾는데 실패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은 것만 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의미 있어 보이는 것만 고르고 남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만 선택합니다. 그러다 보니 막상 해보면 재미가 없고 금방 그만두게 됩니다. 취미는 머리로 고르는 게 아니라 몸으로 겪으면서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평생 나는 취미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복지관에 가서 그냥 프로그램 구경만 해보라고 권했더니 우연히 서예 수업을 보게 되셨습니다. 처음엔 붙잡는 것도 어색하고 글씨도 마음에 안 들었지만 몇 주 지나니까 이상하게 그 시간이 기다려지더랍니다. 잘해서가 아니라 그 시간만큼은 머리가 조용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취미의 신호입니다. 잘해야 재미있는 게 아니라 몰입되면 재미있어집니다. 그래서 은퇴 후 취미는 계획표에서 나옵니다. 일과표 속에서 이것저것 해보다가 자연스럽게 남는 게 취미가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보고 나는 취미가 없다고 단정하는 건 너무 이릅니다. 한 번도 놀아본 적 없는 사람에게 이제 놀라고 하면 그게 제일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시간을 써보라고요. 재미없어도 괜찮고 남들 보기에 하찮아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취미는 성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취미는 비교하지 않을 때 비로소 살아납니다. 남들보다 못해도 괜찮고 오래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 시간에 내가 조금 덜 불안해졌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은퇴 후 취미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하고 나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는지 그 기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 삶을 편안하게 지켜주는 원칙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첫째는 하루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거창한 목표 말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과 밖에 나가는 시간,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만이라도 정해두면 삶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둘째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시간을 일부러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게으름이 아니라 회복이고 나 자신을 다시 만나는 시간입니다. 셋째는 취미를 찾으려 애쓰지 말고 살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해보다 보면 남는 것이 생기고 그게 결국 나만의 취미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인생의 끝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방향이 바뀌는 시점일 뿐입니다. 그동안은 사회가 정해준 길을 따라 빠르게 걸어왔다면 이제는 내 속도에 맞춰 걷는 시기입니다. 느려도 괜찮고 멈춰도 괜찮고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성과를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은퇴 후에는 잘 사는 것보다 편안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루를 꽉 채우지 않아도 괜찮고 누군가에게 쓸모 있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건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려는 욕심이 아니라 나를 다시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든 그 선택을 존중해 주는 것, 그게 은퇴 이후 삶의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하루하루를 다시 배워가는 이 시간이 결국은 가장 나다운 인생으로 이어집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나를 중심에 두는 삶이 시작된 것 뿐입니다.